눈물로 기도하는 엄마, 망하는 자식은 없다. 여러분은 엄마의 눈물을 보셨나요? 저는 결혼 26살까지 엄마와 생활하면서 엄마의 눈물을 한 3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작은 언니의 다리로 인해서 엄마가 대성통곡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작은 언니는 중학생이 되면서 오른쪽 다리 무릎에 고름이 차는 골수염이라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언니는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의 자기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림을 그리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초등학교 때부터 사생부로 그림을 계속 그렸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사생부로 있으면서 화가의 꿈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언니는 한 1년 정도 중학생 시절에 마산 가포에 있는 병원에서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언니를 마산 가포에 있는 병원에 가서 버스를 타고 갔다 오시고 난 뒤에는 집안에 있는 모든 빨래를 다 꺼내가지고 저희 집 수도가에서 빨래 방망이질을 하면서 엉엉 울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우리 딸이 다리가 아프냐 하면서 그렇게 서럽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로 엄마가 정말 구슬프게 가슴 절절 하면서 눈물을 보였던 시기는 제 결혼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26살 때 고등학교 국어 선생을 꽃꽂이 선생이 10년 동안 꽃꽂이를 했던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문양 꽃꽂이 박민자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셔가지고 3번 만나서 정말 3번 만나고 한 달 만에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 엄마가 전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했어요. 엄마는 조금 신기가 있어서 조금 미래를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외할머니도 미래를 보시는 분이었고 신이 오면은 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운명인데 외할머니 역시도 이렇게 신이 내렸지만 신은 받지 않고 부산에서 강할리에서 받지 않고 장독에 이렇게 쌀을 담는다든지 아니면 새벽에 정수를 떠서 상에다 놓고 이렇게 묵념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인생을 사셨거든요. 그것이 이제 외할머니에서 엄마한테로 넘어와가지고 엄마 역시도 이게 조금 공줄이 세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었고 저 역시도 엄마를 닮아서 조금 꿈 선몽이나 꿈 선몽으로 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57년 동안. 엄마는 저의 결혼을 반대했는데요. 저는 26살에 결혼하지 않으면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남편 역시도 30살에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다. 날짜를 잡았더라고요. 4월 21일 날 30살 4월 21일 날 결혼식을 하겠다. 그것도 이제 국어 선생이다 보니까 전통 혼례식을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저는 경남은행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26세 제가 왜 결혼을 결심하게 됐냐면은 23살에 그러니까 경남은행을 입사하고 가장 친한 친구 이정미라는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 정미랑 송영이 언니랑 세 명이서 은행 한 9시 정도 마치면 가끔 차도 마시고 또 떡볶이 집에서 떡볶이와 라면을 먹고 이렇게 가끔 만남을 가졌었는데 너무나 정이 깊게 들어가지고 친구가 23살에 문가하고 또 결혼을 했거든요. 저도 문수빈인데 같은 집안 사람하고 선을 봐서 제 친구 역시도 처음 만나고 결혼을 결심하고 한 달 만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결혼을 하고 또 애를 둘 날 동안까지 창원에 있는 아파트에 돌 때나 이럴 때도 가끔 정미 할머니가 보고 싶을 때 창원에 제가 아파트에 찾아갔었거든요. 은행을 마치고 나면. 그래서 친구가 결혼을 너무 빨리 하는 바람에 저도 26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남편을 만났을 때 또 막내고 그리고 학교 선생이고 이래서 같이 돈을 벌고 먹고 살면은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부모님들한테 하는 걸 보니까 효자고 또 시골의 농사를 벼농사, 감농사, 복숭아 농사, 뭐 벼농사, 콩, 깻잎 뭐 여러 가지를 제 남편이 다 시아버님과 같이 농사를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정말 효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3번 만나가지고 꽃다발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지금 직장생활 학교 교사가 된 지 이제 얼마 정도 안 됐기 때문에 전세금이 없다. 월세부터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살 수 있다고 네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3번 만나는 날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신랑이 4월 21일 날 나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마산 문화원에서 4월 21일 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창원도청에서 웨딩 드레스를 입고 웨딩 촬영을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난 뒤에 엄마가 마산 문화원 그 산 꼭대기에서 돌담에 앉아서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나의 미래가 엄마가 보였는지 눈물만 결혼식 끝나고 한복을 입고 돌담에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엄마의 두 번째 눈물을 봤었거든요. 엄마의 예견대로 결혼 8년 만에 제 남편은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서 이혼 도장을 좀 찍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혼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이혼한 지 지금 25년이 되는데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네요. 참 무정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국어교사여가지고 연수를 갔다가 창원에 연수를 갔다가 그렇게 서로 국어 선생이다 보니까 마음 맞아서 미래를 같이 살아보자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2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아직도 그들은 행복한지 궁금하네요. 엄마는 제 신혼집에도 와보지 못하고 제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고 난 뒤에
몸무게가 한 10kg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간암말기라는 선고를 받고 제가 결혼하고 3개월 뒤에 제 신혼집에도 와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정말 엄마는 완전히 해골이 됐거든요. 앞니가 다 빠져버리고 그리고 목욕을 시켜드릴 때 집에서 목욕을 하는데 완전히 해골의 모습으로 깡마른 모습으로 엄마는 등을 내밀고 있었거든요. 정말 그때 그 엄마의 눈물을 정말 잊을 수가 없네요. 말할 힘도 생각할 여력도 없는 그때 그 엄마의 목욕하는 모습, 그게 엄마의 마지막 눈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마의 눈물로 기도한 그 우리들의 건강, 바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팔남매는 올곧은 사람으로 사인이 되어 살아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마의 눈물의 기도 영원히 잊을 수가 없네요. 눈물은 피보다 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